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인데요. 순천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관내 19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계획 등을 조사했는데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한 60%에 그쳤고 나머지 40%의 기업들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상인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1대 총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제한 금지 행위가 확대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인지도 상승과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해 진행되는 출판 기념회는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제한된다며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 가운데 공무원과 언론인 등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직위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사의 이견과 공방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때는 지난해 12월. 1년 넘게 이어져온 공방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청소년들의 참정권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기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최근 선거를 되짚어볼 때 꾸준히 투표율이 올라간 것도 이들의 선거 참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것들을 앞으로 교육 문제나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고 강하게 내기를. 그러나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후속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다 보니 학습권과 수업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보완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이란 명분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마련돼야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명함 배부, 그리고 연설, 의정보고의 개최 금지 여부, 그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 여부 등이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에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칫 사전 준비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위법 행위 발생과 학교의 정치화 등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연결해서 전남 선관위와 MOU 체결을 하고 또 함께 연구해서 활동체험 중심의 그 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학 이후 실시되는 선거 교육만으로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선거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고3 수험생이다 보니 선거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자칫 철없는 어른들 때문에 속 깊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8일 단행한 승진과 전보 인사에 대해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불공정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총무과나 회계과 등 특정 부서의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반복 배치하면서 기피부서 근무자 등 개인적 고충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불공정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만큼 적극적인 조직 진단과 명확한 인사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순천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출결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순천 지역에는 221개 어린이집에서 8,5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3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총회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열린 순천시 신년 브리핑.
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원박람회 10주년이 되는 해인 2023년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승인기구인 AIPH, 국제원예 생산자협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4일간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현지 실사가 끝나면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AIPH 제72차 총회에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천시는 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봉화산, 원도심, 동천과 하포 와온해안을 서로 연결해 순천형 정원가도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 앞서 의회 동의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어떤 그 동의를 좀 얻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국비가 과연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그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2013년 정원박람회. 박람회 개최 10년 만인 오는 2023년 다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순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여성 2명을 구해낸 김진훈 씨에게 어제 해경청장 표창장과 포상금이 수여됐는데요. 김 씨가 포상금을 장애인 단체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추락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든 48살 김진훈 씨.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맨손으로 유리창을 뜯어내고 60대 여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어제 김 씨에게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표창장과 굿네이버스의 희망 영웅상이 수여됐습니다. 추락 차량 탑승자를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낚싯배 선장으로 근무하는 김 씨는 이전에도 갯바위에서 추락한 낚시꾼들을 여럿 구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분이나 옆에 동승하신 분들의 몸부림을 보면 누구나 뛰어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팠던 몸이 싹 낫는 것 같습니다. 그냥 뿌듯합니다. 어릴 적 김 씨의 고향 인근에는 태풍으로 어선들이 좌초돼 수십 명이 숨졌고 그중에 한 명은 김 씨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당시 큰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김 씨에게 해난 인명구조의 중요성을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나 저희 친척들이 그래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친가 쪽에서도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 씨의 영향 때문인지 김 씨의 아들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추고 해난 구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척추염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음만은 가뿐하다는 김진훈 씨. 김 씨는 이번에 받은 포상금을 평소에 후원하던 장애인 시설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혀 주변을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가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 도시재생 신규 공모에 16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는 한편 기존 24개 지구 도시재생 사업도 2,89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등 도시 경쟁력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오는 3월 전라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원해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판매에 들어간 가운데 농업당국이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사과와 배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고 나머지 농작물도 재배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 품목이 확대돼 보리와 시금치 등 5개 농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봄철 이상 저온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김선빈 선수를 잡았습니다. 안치홍 선수를 롯데에 내준 기아로서는 김선빈 선수마저 놓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안치홍 선수의 롯데 이적으로 홍역을 치렀던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 선수와 함께 키스톤 콤비로 활약하며
기아의 센터라인을 책임졌던 김선빈 선수를 4년간 최대 40억 원에 잔류시켰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6억 원과 연봉 18억 원 등 보장금액 34억 원에 출장 기록과 성적에 따라 최대 6억 원까지 옵션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기아는 당초 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자유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김선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담에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막판 협상에는 조계현 단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김선빈 선수는 팬들과 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늦게 계약해서 너무 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약을 늦게 한 만큼 올해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팀을 떠난 콤비 안치홍 선수에게는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지만 함께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 팀에서 오래 뛰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치용이가 또 다른 팀 가서 또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여곡절 끝에 FA 협상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는 1월 중에 남은 재계약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부터는 플로리다 전지훈련에서 새로운 키스톤 콤비를 찾는 등 시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농촌 지역에 운영 중인 미술관들이 문화 소외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소중한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농촌사회에 기여한 박물관, 미술관 우수 사례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고흥 남포미술관을 포함해 전남 지역 내 3곳의 미술관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고흥 남포미술관은 최근 3년 동안 20차례 이상의 기획전, 지역 청년 작가 발굴전, 원로 작가 초대전 등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의 예술 활성화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운영상 비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가족 채용 과정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부원장의 부인을 병원 사회복지사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여수 여성인력센터 취업박람회의 알선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센터 측이 이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성인력센터는 지난해 5월 취업 알선 이전 이미 채용돼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다고 밝혀 미리 가족을 채용한 뒤 공개 채용을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은 행정부원장의 부인을 채용한 뒤 임금을 1,496만 원 추가 지급한 상황이 확인돼 지난달 환수 조치된 가운데 운영 비리에 대해 여수시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비스에서 광양시 중마동이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제시됐다며 편리한 대중교통과 저렴한 집값 등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계의 경우 입력 지표에 따라 순위가 달라져 광양시에 유리한 지표만 인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연초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통계를 인용했다며 결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안건심사와 시정보고 등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들어갑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 올해 업무에 들어갑니다. 아침 어제와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습니다. 영서와 경기 북동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시각 철원의 수온주는 영하 11.5도까지 떨어졌고요. 의성도 영하 9.4도, 서울도 영하 6.5도로 매시간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바람 자체가 강하게 불지는 않아서 지금 대구와 광주 등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먼지가 다소 쌓여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서울 등 전국의 일평균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시면 내륙 쪽은 충청과 전북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동해상에 보이는 구름대는 울릉도와 독도에만 영향을 주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죠. 서울이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 부산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렵겠고요. 일요일에는 수도권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날씨였습니다.